개마소펜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맛부쇼 박상병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국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된 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체포 기류에 선 윤 대통령의 탄핵 전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부터 듣기 전에요. 오늘 참 또 새해 아니겠습니까? 또 올해 한 해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듣고 오늘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평론가님. 네, 을사년 오늘 1월 2일이네요. 그죠? 예. 네. 우리 애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라 안팎으로 우울합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우울한 계절을 딛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정말로 저력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금 춥고 아프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예. 꽃이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또 걱정도 마시고 우리 국민의 어떤 이 저력과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춥지만은 곧 봄날이 올 것입니다. 예. 교수님도 한번 새해 덕담 한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2024년 모든 국민들에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실질적 첫 날인데 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희망을 갖고 새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새해 덕담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주제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사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예.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네. 발부했습니다. 체포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통령실 용산 경호처에서는 마음대로 안 될 걸 와봐봐. 또 지금 태극기를 들고 예.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네. 또 우리의 이웃들도 거기서 추운 데서도 또 그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 못할까? 등등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럴 때 만약에 경호처가 방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동훈 공수처장의 얘기입니다. 네.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다. 원래 뭐 영장 청구되면 집행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일반 국민에게는 그런 거고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와 관련 법이 있으니까 막는다고 우기고 있는데 예. 그러나 어림도 없다.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으로 다 잡아넣을 거야. 너네들 꼼짝 마. 이런 얘기거든요. 과연 예.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과연 지켜보겠다. 네. 이게 이제 경호처들 조심해라. 많이 막았다가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죄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하지 마. 이런 뜻에서 뽑아오신 거죠? 그렇죠. 이게 압수수색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또 심지어는 그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우리는 판사들도 꼼꼼해요 이제는.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방해하면은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이 뭐냐면 적용한다는 얘기. 법률 용어인데 예. 이런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의율이 뭡니까? 하여튼 적용할 수 있다. 그럼 되죠. 예,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예. 진짜 그렇게 할지. 예. 그 혹시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체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서 바로 하면은 수감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예. 직접 끌고 가야 된다고. 다 방해하는 사람 전부 다 그냥 다. 그래서 버스 큰 거 한 석대 넉대 딱 대놓고 난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법집행이에요. 예. 과연 경호처가 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좀 자세한 얘기 뒤에 형사법 110조, 111조 네. 얘기는 좀 뒤에서 좀 더 한번 네. 시간 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네,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년사 중에 뽑아왔습니다. 예.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 여기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감동적이시다. 앞으로, 여기가요? 아니 이후에 지금 하는 예.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예.
결국 지금 우원식 의장의 말은 지금 국정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 불안정성을 네. 해소하겠다라는 데 이제 강점을 찍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의 힘은 세다. 예. 지금 총체적인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우 의장이 신년사를 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있는 민주주의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유 회복될 수 있다. 그게 더 네네. 방점을 찍고 네네. 이 말을 뽑아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일이죠. 지난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또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일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이게 발부되고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또 네. 발부된 것도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윤석열이 정말 한국의 헌정사상의 최초를 찍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3번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 네. 이렇게 묵묵부담으로 버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변호를 맡고 있던 윤갑금 예. 그 변호사가 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왜 자꾸 우리에게 출석을 요구하느냐라고 예. 이제 불만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네. 그런데 결국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저는 법원이 확인시켜 준 거다. 첫 번째,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저는 이 한 번에 무시한 것이고 결국에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공수처에도 인정을 해준 것이고 또 하나는 법원조차도 이 죄목을 보면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네. 명시했거든요. 예. 인정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영장 발부는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는 의미가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된 거요? 뭐 예상하셨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하고 저는 계십니까? 그걸 예상했고요. 뭐 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쭉 보면은요, 거의 코너에 몰려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예. 지도 궁지에 몰리면 물이 뜬다 그러잖아요. 예. 딱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막 달려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가 코너에 몰리면 물을 쏟아야 되지 그냥 죽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실 그 관저에 지지자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있나 봐요. 네. 그분들에게 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그 F4 잔장으로 뭐 그걸 석장이에요, 석장. 숫자로 했습니까? 한 장 분량이네요. 예. 한 장 분량인데 예. A4 용지 한 장 예. 분량의 원본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내용의 핵심이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건데 여전히 뭐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 정말로 이건 비극이에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해체하지 않고서는요. 네. 다음에 이런 대통령 또 나와요. 우리 사회에 정신 나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체포영장 가지고도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판사는 그래도 맨정신을 갖고 있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한 것이고 여전히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를 준동시키는 예. 세력들, 나라가 위기에 몰리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이게 국민적인 비극입니다. 예. 아직도 이 대통령이 지금 관제에서 예. 뭔가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체포영장 빨리 집행하시라. 그리고 주변에 방해하면 전부 다
네. 수갑 채워서 다 감옥에 보내버려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말말말 뽑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차리라고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또 사실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말말말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경호처가요 체포 대응 TF팀을 뭐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판사가 형사소송법 특정 110조항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까지 얘기했는데 공수처 저희 경호처 이거 이대로 계속 보니까 지금 대응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윤석열이 지금 경호처를 내세워서 이제 네. 자기의 시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지금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에게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내놓고 본인이 숨겠다는 그런 의도까지 좀 보여서 예.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물리적인 충돌도 사실 예상이 되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절대 경호처도 이 법을 뛰어넘는 그 물리적 대응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게 뭐 군사 비밀이다. 그다음에 뭐 직무상의 비밀이다라는 예. 이유로 그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외 규정일 뿐이지 사실 지금 체포영장과는 사실 관련이 없거든요. 예. 체포는 체포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혹시나 또 이걸 들어서 경호처가 또 무리하게 경호를 시도할까 봐 예. 이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공수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예. 굉장히 큰 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법하게 이 공수처에서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경호처도 지금의 윤석열이 좀 안전하게 이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공수처가 절차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가 무리하게 예. 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않아야 되고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라는 게 물리적 충돌을 하지 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네. 그냥 경호처가 그냥 체포해 가시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 이렇게 이 지지자들과 또 공수처와 같이 경호처가 예.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는 부분까지는 저는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뭐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하겠다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뭐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말 있어요. 법위의 판사라고 해가지고 법관이 어떻게 압수, 체포, 수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권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권한이 이탈됐다. 뭐 또 아까 말한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징계해라 판사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호처가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따를까요? 순순히는 안 하겠죠, 그죠? 순순히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지지자들도 있고 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도 엘리트입니다. 예. 경찰대 출신이고 엘리트고 또 정치인으로 변신했다가 공주였죠. 그죠, 낙선했죠. 예, 이번에 낙선했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된다고 하면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막았으면은 문제가 되겠구나. 그럼 정치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라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지 대통령 개인의 사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병입니까? 경호처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 사법부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이 안 된다고 줬습니다. 이거는 예. 구체적으로 기존의 안보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네.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은 박중준도 알 거예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좀 저항을 할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뭐 내가 놀아. 체포영장 뭡니까 하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예. 저는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더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